11장 폭격도 비켜간 우리 집. (6.25) 동란에 모두가 피난을 가거나 물건을 내다 팔거나 나름대로 피난을 슬기롭게 넘겨보려고 바삐들 움직였다. 우리 집도 고구마를 쪄놓고 대문간에 앉아서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난리통에 일어난 불 끄러 다니는 일 외에는 고구마를 팔고 그 돈으로 쌀도 사 먹고 쪄서 팔 고구마도 사고 지내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찾더니 어미야, 돈이 좀 있니? 네, 돈이 요거 전 재산이거든요. 그거 들고 우리 헌책방에 가자. 지금 헌책방에 책값이 굉장히 쌀 것 같구나. 가자. 책이 많으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당장 아버지와 함께 창녕동에 있는 헌책방을 찾아가서 평소 읽고 싶던 책을 사고 백과사전과 일본말로 된 부인 백과사전도 사고 여러 가지 책을 샀다. 그렇게 모은 책은 저 광에 땅을 파고서 큰 독을 묻고 거기다가 넣어서 덮어놨었다. 폭격을 맞아도 도둑을 맞아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하여 당장 볼 것만 빼고 흙으로 잘 덮어 놓았다. 또 그 책에다 두꺼운 종이로 책 표지를 만들어서 그 난리통에도 즐겁게 지낸 생각이 난다. 당시 좌익 진영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동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난리가 끝난 후에 들어보니 아버지 박두성 선생은 숙청대상 1순위였다고 들었다. 조금만 더 공산당 세상이 길었으면 숙청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숙청이라 함은 서울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산당 세력하에 그냥 사형 집행을 한다고도 했다. 혁명이니 반동이니 하면서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죽이는 게 바로 숙청이었다. 하나님이 돌보셨을까? 우리 식구는 그런 일을 면하고 난리를 보냈는데 수많은 폭격도 우리 집을 피해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거 참 이상하다. 폭격을 맞았어도 그 사람이 폭격 맞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구나. 세상에 죽어도 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세상의 잣대는 냉혹하여서 시절을 틈타 그런 이야기도 돌고 했나 보다. 어느 날 낮 율목동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근처에 떨어진 폭탄이 우리 집 다락 유리창만 깨뜨리고 만 일도 있었다. 이야,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무슨 파편이 날아왔나? 그 폭탄 떨어지는데 바람이 일어나서 이랬나? 그렇게 폭격으로 인한 우리 집의 피해는 다락방 유리를 갈아 끼우는 선에서 그쳤지만 마을에는 이곳저곳 불이 나서 피해가 컸었다. 그때는 아마도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날 때였을 것이다. 마을에 일어난 불을 끌어다니는데 아버지가 수희 아주머니를 시켜서 나를 불러 들이시고 애기 젖 좀 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동네 불 끄고 애기 젖 주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곤 했다. 별일도 아닌데 칭찬을 그리 하시냐고 하자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이 아이들 잘 건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였다. 그러면 나는 막내 젖 먹여서 재워놓고 다시 불 끄러 나가면서 아이들 머리맡에다 피난 보투기를 놔두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아이들을 다 옷을 전부 입혀 재우곤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징징대거나 보채거나 하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도 그저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었다. 아버지 말씀대로 최고의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그 6.25 동란 끝에 마지막 한포 사격을 하던 날 그 유엔군은 시간 맞춰서 폭격을 해댔는데 그날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퍼부었다. 그 2주일 전에
무슨 이변이 있을 테니 나와 다니지 말고 집에만 꼭 숨어 있어라. 그런 삐라가 하늘에서 떨어졌었다. 그래서 난 그걸 주워서 보고 그대로 이제 며칠 있다가 큰 이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한포 사격이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수도곡 산에 올라가서 보니 월미도 쪽에서 그렇게 발포를 하는데 무슨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누가 알려줬다. 그리고 온 동네 여기저기서 불길이 번져오고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막을까 걱정을 하던 터였다. 그때마다 다들 아버지 박두성 선생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어들 보러 오곤 했다. 불타는 집 기둥에다 밧줄을 걸고 청년들이 끌어당겨라. 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 집이란 집들이 다들 초가집이라 기둥 하나가 쓰러지면 그 집이 주저앉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자 불 붙는 속도가 더디게 퍼져가던 기억이 난다. 또 아버지는 불이 번져가던 방향의 집에 물을 퍼다 끼얹는 일도 시키시며 소방 작업을 지휘하시고 또 그 지시를 젊은 청년들이 순종하면서 열심히 불을 껐던 일을 기억한다. 그렇게 불을 다스려 가던 중에 우리 집 앞으로 15살 먹은 아이들이 뭔가를 가슴에다 안고 집 처마 밑으로 자꾸 달아나는 것이었다. 7시에서 8시쯤 되니 어두컴컴한데 초가집들이 타서 하늘에선 불꽃들이 흘러내리는데 자꾸 어린 청년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게 공산당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공산당에 끌려 나와서 청바지로 쓰였던 것이었다. 그 광경에 아버지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우시는 것이었다. 가엾어라. 아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광경을 보는구나.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안타까운 광경에 흐느끼시고 눈이 토끼눈처럼 붉어지셨다. 나는 같은 광경을 보고도 울지는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도 않았고 내 아이들 굶기는 걱정과 그저 불 꺼야만 우리 집이 안심이 된다는 생각에 그 일만 하는데 아버지는 소년 인민군들이 도망가는 걸 보시면서 흐느끼면서 우셨던 것이다. 당시 동네 사람들은 보초 안 서는 창고에 가서 쌀을 퍼오곤 했다. 그런데 그냥 퍼가는 것도 아니고 꼭 동네 어른인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쌀을 퍼와도 되냐고 또 물어보고 갔다. 먹을 게 없으면 별 도리 없다며 그냥 퍼다 먹으시라고 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새 살던 대영이네라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대영이네는 우리 사랑채 마당에 드럼통을 서너 개 묻고 쌀을 퍼다 부은 것 같았다. 우리 집도 쌀 한 바가지 없었지만 나는 불 끄러 다니는데 더 열정적이었기에 창고에서 쌀 퍼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힘든 고비를 지냈다. 바로 그날 우리 사돈 아무개쯤 되는 분이 집에 불이 나서 잠시 우리 집에 유하러 오셨길래 나는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대영이네 아주머니께 쌀 2양지기만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쌀값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국이 어렵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나도 피난민에게 고구마를 사다 쪄서 팔았긴 하지만 아는 사람끼리 그냥 퍼온 쌀을 돈을 받으려 하던 그 일은 속이 상했다. 어찌 되었건 그 이후 대영이네는 난리 속에 망해 나갔고 나와 식구들은 멀쩡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 난리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었다. 그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아버지가 날더러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터 복판에서 살아남았구나. 이러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자유공원에 올라가 보자. 얼마나 많은 폭탄을 퍼부었나.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있나. 올라가 보자꾸나. 그래서 내가 셋째 딸 이내를 업고 명의의 현애는 집에다 두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유공원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니 무슨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건지 아주 큰 구덩이도 파지고 집과 건물의 총알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인민군 아이들 시체도 많이 늘어져 있는데 유엔군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체도 치우고 단피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 유엔군을 만나 수고한다고 절을 하고 단피 하나 기념으로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갠지 두 갠지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걸 아버지는 책상 옆에다 놓고 쓰레기통으로 쑤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버지 박두성 선생은 참 특별한 분이셨다. 그렇게 6.25 동란 무서운 막바지를 보내면서도 편안히 지낸 추억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해 10월 말에 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왔다. 그리고 12월 말에 또다시 중공군이 합세하여 쳐내려 온다고 하여 일부 가족들은 흩어지고 아버지는 부산으로 가시게 되었다.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피난 가신 아버지 박두성 선생에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상위 군인들을 위한 생활이었다. 온 나라에 부상당하고 수족한 곳이 못쓰게 된 군인들의 숫자는 갑자기 많아졌다. 당시 의수나 칼고리, 목발 등을 쓰게 된 상위 군인들은 간혹 개인 영업하는 가게 같은 데 가서 때려 부수면서 행패를 부렸다. 내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못된 행동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당해야 됐고 서로가 슬프고 아파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박두성 할아버지라는 분은 앞을 못 보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중도 실명한 군인을 비롯한 여러 상위 군인을 만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같이 고민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뛰어다니면서 하셨다. 부산에서 2년쯤 계셨는지 3년쯤 계셨는지 그리 오랫동안 계신 건 아니지만 어머니까지 부산에서 아버지를 보필하며 지내셨던 것이다.